안녕하십니까. 가업사원의 가업입니다. 오늘은 제6강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주기성이면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전까지 뭐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여러분들이? 원소의 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배운 거죠. 기원에 대해서. 생성과 기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자들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수소와 헬륨은 어때? 빅뱅 후 온도가 낮아져서, 그 다음에 헬륨부터 어디까지? 철까지. 무거운 원소 철까지는 별의 내부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우라늄, 프로토늄 이런 아주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 세 단계로 빅뱅, 별의 내부에서 초신성 폭발해서 이렇게 원소들이 생성된 거죠. 이게 원소의 기원이야. 이게 원소의 기원이에요. 원소가 이렇게 생성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원소들의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원소들은 어떠한 주기적 성질을 갖고 있느냐라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단원입니다. 아셨죠? 첫 번째, 원소라는 게 뭐냐라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에요. 기본 성분과 기본 입자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입자는 쿼크하고 전자가 기본 입자고, 그것들이 뭉쳐서 된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묻는 친구들이 있죠. 뭘 묻냐면, 선생님, 원소가 하고 원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특별하게 나누지 않고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눠 봐야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과일 바구니 있죠? 과일 바구니. 이 과일 바구니에 이렇게 사과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귤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읍시다. 귤 두 개야.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바나나 할까요? 바나나는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나나가 하나 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쓸 때 사과가 뭐가 있어? 세 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귤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나나가 몇 개 있다? 바나나가 한 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일의 종류는 몇 종류죠? 이게 과일의 종류가 되겠죠. 이렇게 과일의 종류. 그래서 과일은 사과, 귤, 바나나예요. 이게 바로 뭐야? 원소예요. 원소. 그러니까 원소는 종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류.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는 약 118가지 정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 책은 110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한 11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사과의 개수죠. 개수. 사과 3개, 귤 2개, 바나나 1개. 이런 건 뭐라 그러는데 이걸 원자야. 원자야. 됐어요? 그러니까 원자는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개수예요. 개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사과의 개수는 몇 개 있나요? 사과의 개수는요, 무한대개 있죠. 그러니까 사과의 종류는 우리가 셀 수 있지만, 과일의 종류는 셀 수 있지만, 사과의 개수는 무한대개 있으니까 셀 수가 없죠.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는 개수고, 우리 지구에 있는 원자만 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이건 개수야.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H2O 하면, 원소는 수소와 산소가 되는 거고, 원자는 수소 2개, 산소 1개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굳이 용어를 구별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원소, 원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원소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원자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주로 원자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왜 그래요? 물질의 개수를 세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개수를 셀 때 쓰는 건 원자고, 종류를 물어보면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현재까지 한 100여 종이 있어요. 110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다른 물질로, 이렇게 다른 물질, 그러니까 분해되진 않는 거야. 물질로. 얘가 분해되면
핵과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분해는 되겠지만 그건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래?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분해되면 기본 입자는 될 수 있지만 됐어요? 기본 물질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원소들이 모여서 물질을 생성한다. 요거 이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여러 개의 원소들이 모이면 됐어요? 물질들이 만드니까 원소가 모여서 또는 원자가 모여서 물질을 이룬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물질의 종류는 어때요?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 매우 작다. 이렇게 써놓지만 원소의 종류는 몇 가지 있어요? 118가지밖에 없지만 물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무한대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어가 A에서부터 Z까지 이게 스펠링이 26개예요. 26개. 26개의 스펠링으로 돼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단어는 몇 개의 단어가 있죠? 무한대 개수의 단어가 있는 거죠. 왜? 이 스펠링의 26개짜리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스펠링은 26개밖에 없지만 이 단어는 무한히 개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도 약 118가지 종류가 있지만 단어는 얘네들이 뭉쳐서 되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몇 개가 있는 거야? 무한대 개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원소가 뭐다, 원자가 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질이 뭐다라는 거, 그 정도는 좀 알고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의 주기율과 주기율표. 원소의 주기율과 주기율표인데요. 주기율은 원소들이 만든 것도 있지만 원소들은 대부분 발견한 거야. 원소들이 발견할 때 어떤 분이냐면 잠시만요. 카메라 밖에 나갑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이 원소들이 발견될 때 그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발견된 26종의 종류들의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신 분이야. 이 분이 배열하신 걸 가지고 거의 현대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었다면 되고, 그 다음에 모줄리라는 분은 이분이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약간의 오차가 발생해요.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오차를 이 사람이 수정을 해요. 오차를 수정해서 이 모줄리라는 사람이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을 합니다.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은 이거 누구야? 모즐리예요. 요거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누구야? 멘델레예프가 되겠고, 그다음에 모즐리는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이야. 다시 갈게요. 그럼 주기율표가 뭐냐라는 거죠. 주기율표는 뭐냐면 당시에 발견된 원소들을 쭉 해서 배열해 본 거야. 뭘로 배열했냐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 좀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페이지를 넘어갈게요. 여기 페이지로 넘어와 주세요. 여기 페이지가 지금 3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서 원소 설명하고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원소, 원자의 구조입니다. 원자 구조. 그래서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는 우리가 전단원에서 배웠듯이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원자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양성자의 수, 즉 플러스의 전하값과 마이너스의 전하값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몇 개다? 중성이어야 돼요.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됐어요? 양성자는 아까 양성자로 원자마다 다 다름으로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붙이기로 정한다는데 이건 좀 알아두세요. 일단은 현재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예요. 모든 원자가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번호가 뭐야? 양성자 수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자라 그랬으니까 즉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수 되는 거야? 전자수도 된다는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 이거 앞단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원자 모형을 책에 안 나온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원자 모형을 배운 거예요. 원자 모형을 배운 거예요. 됐어요? 첫 번째 원자 모형은 가운데 원자 핵이 있어요. 핵이 있죠? 거기에 뭐 있다?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밖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걸 껍질이라 그래요. 이 껍질에 뭐 있다? 전자 있다. 껍질에 전자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원자 모형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자, 지금부터 볼게요. 우리가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 멘델레예프 아까 기억나시죠? 그분은 원자가 발견될 때마다 원자량 순으로 주기율표를 만드신 분이야. 그럼 원자량이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되잖아. 원자량은 뭐야? 양성자의 수와 뭐의 수를 더한 거죠? 중성자의 수를 더한 거예요. 중성자의 수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현재 그려놓은 얘는 양성자는 하나, 중성자도 하나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렇게 됐던 거야. 그래서 원자량이 얼마가 된 거야? 2가 된 거예요. 이 원자량 순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원자량은 원자 질량순이에요. 질량순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 그래서 얘를 보면 양성자 하나니까 전자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니까 할게요. 얘는 수소거든요. 양성자 수가 하나인 거. 얘 수소란 말이야. 그런데 얘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얘 뭐야? 얘도 수소예요. 우린 지금은 알고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원자량이 2인데 얘는 양성자 수가 하나, 중성자 수가 2개죠. 그래서 원자량이 3이 되는 거야. 원자량이 3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멘델레예프라는 분은 주기율표가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다라는 건 원자량이 서로 다르면 이분은 이게 서로 다른 원소인 줄 알았어요. 원자량이 다르면 서로 다른 원소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더 화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원자량이 달라도 양성자 수가 같으면 얘는 같은 원소예요. 같은 원소야. 같은 원소. 얘는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다르구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원소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해요. 이걸 동위원소라고 한단다. 그래서 멘델레예프라는 분이 만든 주기율표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맞아요.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동위 원소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 거야? 오차가 발견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이 오차를 수정해야 되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모즐리라는 분이야. 그래서 모즐리는 얘네들이 서로 다른 원소가 아닌데 같은 원소인데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 뭐야? 양성자가 같지. 그러면 모든 원자는 그 양성자로 구별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게 바로 모즐리라는 분이야. 그래서 양성자가 같으면 같은 원소네 얘가 기준이 돼야 되더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양성자 순으로 현대 주기율표를 만드셨단 말이지. 양성자 순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양성자 그 수를 뭐로 해놓은 거예요? 원자 번호로 해놓은 거예요. 원자 번호로 해놓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현대 주기율표는 무슨 순이야? 그러면 원자 번호 순이에요.
그럼 원자 번호수는 무슨 수냐? 그러면 양성자 수예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원자, 현대 주기율표는 아직 얘기도 안 했지만 현대 주기율표는 무슨 순이다? 양성자 순이다. 그 양성자 수가 무엇을 의미한다? 원자 번호를 의미하더라. 이걸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있는 거야. 원자 모형 할 때. 두 번째.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원래는 좀 넘어가시고 암기 좀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뭘 외우냐면 최대 전자수예요. 최대 전자수야. 최대 전자수. 그래서 최대 전자수. 됐어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잠깐 외워놔. 알겠습니까? 다음에 2학년 되면 선생님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최대 전자수 어떻게 하냐면 2, 8, 그 다음에 18, 32. 우린 여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최대 전자수가 얼마야? 2, 8, 8, 18, 18, 32. 2, 8, 8, 18, 18, 32. 2, 8, 8, 18, 18, 32. 이게 최대 전자수. 2, 8, 8, 18, 18, 32. 원자를 모형을 구할 때, 원자 모형 그릴 거야. 원자 모형 구할 때 최대 전자수. 2, 8, 8, 18, 18, 32. 2, 8, 8, 18, 18, 32. 2, 8, 8, 18, 18, 32. 암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예를 가겠습니다. 자, 얘 세 개만 딱 할게요. 첫 번째. 됐어요? 여러분들이 원자 번호 다음에 암기할 건데 원자 번호 3번에 리튬이라는 거 있어요. 그럼 리튬을 선생님이 그릴까요, 지금? 원자 번호 내가 3번이라 그랬었죠. 그 말은 양성자 수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세 개 있다는 뜻이에요. 중성자 몇 개 있는지 몰라.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니까. 됐죠? 그러면 양성자 수가 3개면 원자 모형을 그릴 거니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가 3개면 전자도 3개야 되겠죠. 그러면 전자의 총수도 몇 개 돼야 돼? 3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자수가 3개면 자 보세요. 이게 핵이고 요 바깥에 있는 걸 뭐라 그래? 껍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껍질이라 그래요. 원자 핵에 제일 가까운 거를 갖다 우리는 명칭을 붙이면 그냥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를 3개 넣을 수 있느냐? 없어요. 방금 전에 외웠잖아요. 2, 8, 8, 18, 18, 32에 요 2는 첫 번째 껍질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전자수가 2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양성자가 3개니까 됐어요? 전자도 3개 넣어야 된다면 껍질이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3개 더 생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얘는 양성자 3개 첫 번째 껍질에 최대 전자 2개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 껍질엔 8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8개까지는 넣을 필요 없죠? 하나만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리튬이라는 원소의 원자 모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몇 껍질로 되어 있나? 2껍질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요건 핵이에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몇 개야? 1개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최외각 전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최외각 전자라고 합니다. 이걸 최외각 전자. 다른 말로 쓸게요. 요즘 이 단어 안 쓰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원자가 전자. 이게 원자가 전자. 그 원자가 전자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는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야. 화학의 가장 기초 이론이에요. 이건 이제 고2 화1에 가서 훨씬 더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통합과학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나트륨을 그릴 거예요. 나트륨. 나트륨은 11번이에요. 그럼 11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몇 개 있는 거야? 11개 있는 거야. 11개. 됐습니까? 양성자가 11개 있는 게 나트륨이에요. 이게 나트륨이야. 나트륨. 그러면 얘는 전자도 11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11개 있는데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2개밖에 못 들어가요. 최대 전자 수가 2개니까.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들어가요. 그럼 얘는 8개 들어가고 됐네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트륨은 리튬보다 껍질이 하나 더 많아요. 얘는 하나, 둘, 세 껍질이에요. 보니까 리튬은 2껍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였죠. 그럼 얘도 원자가 전자는 하나네요. 그럼 얘하고는 원자가 전자 수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원자 모형은. 됐어요? 그 다음에 원자 모형 또 아무리 하나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할게요. 3개 하기로 했으니까. 염소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17번이에요. 염소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17번이란다. 알겠습니까? 그럼 17번 염소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그럼 얘는 양성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17번이니까 17개. 그럼 간단하게 그리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럼 벌써 10개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 8, 10개까지 되는데 17번이니까 여기 몇 개 들어가야 돼? 7개 들어가야 되는 거죠. 7개. 그러면 얘가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얘를 껍질수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수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래? 이걸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는 거야. 이걸 원자가 전자수.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원자 모형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원자 모형. 그럼 이 원자 모형을 그릴 줄만 안다면, 즉 288, 18, 18, 31을 알아서 원자 모형을 그릴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주기율표를 다 읽고 쓸 줄 아시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드신 거예요. 됐죠? 그럼 다시 주기율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됐습니까? 지금 보면 원자가 여기 설명이 있었는데 선생님 여기서 그렸습니다. 설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리면 원자 모형을 그린 거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수소는 양성자 하나니까 전자도 하나네요. 껍질은 몇 번째 껍질이야? 첫 번째 껍질이에요.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6번이니까 몇 개 넣으면 돼? 4개. 그래서 원자가 전자 수가 4개네요. 12번 마그네슘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럼 2개, 8개니까 이게 10개. 그럼 세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몇 개 들어있어야 돼? 2개. 이걸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 이 원자가 전자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모든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을 얘가 결정을 해요. 얘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모두 뭐하다 그래? 비슷하다고 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야. 그 원리는 이따 뒤에 나오니까 다시 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주기율표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죠? 주기율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리튬. 자, 리튬 여기 있네요. 리튬은 양성자가 몇 개였어? 3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었죠? 그러면 리튬 껍질 수가 몇 개야? 하나, 2개. 이게 껍질이에요. 그래서 주기율표의 가로줄 하나,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주기라고 합니다. 이걸 주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기라는 건 무슨 뜻을 말하는 거야? 껍질수로 말하니까 가로줄. 됐어요? 주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껍질수 그러는 거야. 껍질수. 다른 말로 껍질수 그래요. 됐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나트륨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트륨 양성자가 11개였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나트륨은 주기율표에 하나, 둘, 세 개의 껍질을 갖죠. 그러니까 몇 번째 주기에 있어야 돼?
세 번째 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얘는 3주기라고 하는 거야. 3주기. 이해됐습니까? 그럼 아까 선생님이 염소 그렸던 거 기억나죠? 염소 17번. 됐어요?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도 7개. 됐어요? 그러면 껍데기로 보면 하나, 둘, 셋 껍질이죠. 그러니까 얘도 3주기야. 그럼 나트륨 3주기, 염소도 3주기 돼야 되겠죠. 그럼 걔네들은 같은 줄에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같은 주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염소가 여기에 있군요 라고 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가로줄을 뭘 말하는 거구나? 주기를 말하는구나. 그럼 주기는 뭐가 결정되는구나? 껍질이 결정되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세로줄, 이 세로줄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이걸 족이라고 합니다. 이걸 족이라고 해요. 족이라는 뜻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족은 세로줄을 말하는 거고 얘가 말하는 건 뭘 말하? 원자가 전자를 말하는 거야. 얘가 의미하는 게 원자가 전자수예요. 그래서 얘가 아까 리튬이었죠. 최각의 전자 하나였죠. 나트륨도 최각의 전자 하나죠. 그러니까 리튬과 나트륨은 최외각의 원자가 전자가 하나야. 그러니까 1족에 있는 거야. 같은 족에 있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염소는 얘하고 주기는 같지만 족이 다르군요. 최외각에 7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해지는데 우리가 통합과학을 배울 때는 그냥 전체적인 원소의 주기성을 배우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좀 빼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좀 빼긴 하겠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1족이 있고 2족이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10개의 족이 있단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하고 2학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생략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얘가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1족, 2족,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요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얘가 생략이 되는 관계로 우리는 1족, 2족, 그 다음에 10개 생략돼서 13족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14족, 15족, 16족.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1족, 2족, 10개 생략되고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들어가려면 상당히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한테 설명하기엔 좀 어려워요.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이 단원의 목적은 뭐냐면 원소들은 어디서 왔는가고 두 번째, 그 원소들을 배열한 건 어떤 원리로 배열했고 그리고 배열하고 나니까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가예요. 그 규칙성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0개 생략된다는 건 알고만 갑시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주기율표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까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 암기돼야 될 단어가 있죠. 지금 뭐하고 뭐를 암기하셔야 되냐면 이 단어를 좀 암기하셔야 돼요. 즉 주기와 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와 족, 주기와 전자 배치인데 같은 주기의 원자들이 전자 있는 껍질 수가 같다는 거. 주기가 같으면 껍질 수가 같다라는 거. 됐어요? 족! 같은 족 원소들은 이래서 같은 족 원소, 동족, 같을 동자를 썼겠죠. 동족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는 거. 그리고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학생들이 너희들 주기율표 이해해?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의 의미 알아?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의 의미 알아? 그게 이 책의 주제예요. 주기와 족을 아는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복잡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조금 할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원자를 다시 갑니다. 그래서 원자가 배치되면서 첫 번째 여기서 껍질 2, 껍질 8, 두 번째 껍질 8개까지 넣을 수 있죠?
그럼 얘는 8개니까 8번이네요. 원자 번호는 8번이고, 근데 8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원자는 최외곽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겠어? 6개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원자 번호 8번이구나. 아, 8번은 2주기. 최외곽이 6개니까, 아, 6족 원소구나. 근데 아까 말했죠? 1, 2까지는 1, 2 하는데 중간에 10개가 생략됐으니까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16족이구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자들은 껍질로 채워져 있고 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가 정해져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두 번째, 이건 전에 앞에서 한 건데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데 껍질에 있는 에너지 값이야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 있는 에너지가 더 작아요.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래서 같은 전자라도 요 경로에 있는 에너지보다 바깥에 있는 경로의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야. 다시 위쪽에다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껍질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건데 2, 8, 8, 18 이렇게 채워질 건데 여기에 있는 전자와 여기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에너지가 더 커요. 이 전자 에너지 말하는 거예요. 전자 에너지가 더 크고 이 전자는 에너지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서 배웠던 거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가? 이동해요. 근데 이 전자는 에너지가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니까 에너지를 흡수할 거고 만약에 이 전자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갔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껍질마다 에너지 주니가 다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됐어요? 원자의 전자 배치. 전자는 원자에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대대로 채운다. 그 안에 2, 8, 8, 18, 18 순서대로 채우라는 거야. 그래서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 물론 그 뒤로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몇 번까지냐면 20번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서 그래서 2, 8, 첫 번째 8개,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그 다음 마지막에 2개, 뭐 이렇게까지만 해요.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원자의 주기성을 몇 번까지만 설명한다? 20번까지만 설명한다. 고로 카우스는 다시 주기율표로 들어갈 건데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아주 중요해요. 바로 뭐다? 기본 암기사항에 속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기본 암기사항이야. 이 정도는 외워야지.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아직 이 정도는 외우자고. 그렇죠?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 여기 현대 주기율표 다시 할게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누가 멘델레예프가 무슨 순으로? 원자량 순으로. 아까 했죠? 원자량 뭐다? 양성자 플러스 양성자 플러스 뭐다? 중성자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니까 뭐가 몇몇 원소들이 그죠? 원소들의 성질의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가 발견됐다. 바로 뭐야? 동위원소. 그래서 동위원소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중성자 때문에 원자량이 변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모즐리라는 분이 얘가 문제니까 얘를 빼고 생각합시다. 그래가지고 양성자 순으로 번호를 붙이고 원자 번호라고 이름을 매겼고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은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하셨죠.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누가 만든 거야? 모즐리라는 분이 만드신 거예요. 완성하신다고 봐야죠.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바로 뭐 있어? 족과 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족, 세로줄, 주기, 가로줄. 이해됐죠? 그리고 이렇게 배열해 보니까 원소들은 주로 왼쪽에 갈수록 금속 원소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금속 원소가
이제 주기율표 배우실 건데요. 그렇게 넘어가서 합시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원자들을 배열해 보니까 어떻다? 어떠한 규칙성이 나타나게 됐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야 됩니다. 자, 주기율표 나왔습니다. 알겠죠? 주기율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까지는 뭐까지 알아야 되지? 원자 번호와 주기와 조까지도 알아야 돼요. 물론 원자 번호를 알면 조과 주기는 안다는 소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등학교에서는 생략돼 있어요. 됐어요. 이건 생략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리베, 그 다음 어디로 가면 돼? 붕탄질산인데 최외각의 전자 하나, 최외각의 전자 둘, 1족, 2족,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그래? 13족, 14, 15, 16, 17, 18족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좀 암기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외우고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릴 줄 안다라는 건 자동으로 어때? 암기가 되는 거죠. 아까처럼 바로 염소 그럼 17번이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인데 요건 다르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인데 여기까지만 잠깐 할게요. 그래서 원자들을 배열을 해보니까 이렇게 주로 왼쪽이죠,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여기에 금속성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에 위쪽으로 갈수록 주로 무슨 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비금속성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금속성은 뭐고 비금속성은 뭐냐? 그걸 다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시. 페이지를 잠깐 넘어갔다 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순서하고 이 책의 교재 순서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순서하고 완자라는 교재의 순서하고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자, 갑니다. 가장 중요한 걸 다시 왔어요. 여기도 좀 되게 중요해요. 비활성 기체. 주기율표의 18쪽에 속하는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 등 반응성이 작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다른 원소와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헬륨, 네온, 아르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여기입니다. 이제 얘네들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의 위치를 잠깐 볼게요. 아까 주기율표에 얘네들의 위치가 여기 있던 애들이야. 여기 있던 애들. 얘네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애가 어때? 헬륨이죠. 됐니? 얘가 누가 돼야 돼? 네온이죠. 얘가 아르곤이에요. 얘는 크립톤인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안 하셔도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원자번호 2번이고요. 얘가 원자번호 10번이고 얘가 원자번호 18번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원자 모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껍질에 뭐야? 2개. 얘는 10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얘는 뭐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네요. 아까 선생님이 혹시 최대 전자수 암기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2, 8, 그 다음에 18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면서 얘네들은 최외곽의 전자를 모두 다 채웠죠. 모두 전자를 내가 최대한 채울 수 있을 때까지 다 채운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몇 쪽이라 그래야 돼? 얘는 최외곽의 전자가 2개니까 2쪽이고 얘는 최외곽의 전자가 8개니까 8쪽이고 얘는 8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얘는 모두 다 채웠다.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뭐라 그래? 0족이라고 하거나 또는 18쪽이라는 말도 써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을 말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원자가 전자라는 말 했죠. 원자가 전자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2개야? 8개야? 8개야? 그러지 않고 0개라고 하는 거야. 0개.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장 바깥에 있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고 비활성 기체라는 이름을 붙었고 말 그대로 비활성 기체라는 말이 붙었는데 얘네들이 비활성 기체인 이유가 뭐다?
최대 전자수를 다 채웠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최대 전자수를 다 채우고 나니까 어떻더라? 울트라 캡숑짱 매우 안정. 매우 안정한 거야. 매우 안정해. 엄청나게 안정해요. 엄청 울트라 캡숑짱 안정해. 그래서 다른 물질과 결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매우 안정한 거야. 울트라 캡숑짱 안정한 거야, 얘네들은. 다시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들은 엄청나게 안정한 물질인 거야.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헬륨 같은 거 있죠. 먹고 장난치죠. 그래서 헬륨이 내 몸에 들어오면 얘는 어떤 화학 반응을 거치지 않고 그냥 어때? 밖으로 나가버리잖아. 매우 안정해서 그래. 얘를 뭐 한다? 매우 안정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헬륨은 어떤 놈하고도 어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네온도 마찬가지예요. 광고판 충전 기체로 쓰는데 이건 이제 물리적인 성질로 쓴 거야. 매우 안정하단 말이야. 다른 물질과 반응을 안 하네. 아르곤 다른 물질과 반응을 안 하네. 그러면 얘네들이 울트라 캡숑짱 매우 안정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 비활성 기체 그러면 뭐 어때? 아, 주기율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로 0족 원소들로 18족 원소들로 원자가 전자수 몇 개고 0개야. 전자가 최대로 채웠어. 매우 안정해. 다른 물질과 반응해? 안 해? 안 해.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말한다? 비활성 기체라고 하더라라는 거야. 비활성 기체. 여러분들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매우 안정해서 다른 물질과 절대로 반응하지 않음.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형태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무슨 문제 풀려고 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 원자 모형을 그릴 줄 알아? 첫 번째. 그럼 원자 모형을 그릴 줄 알면 주기가 뭔지 알아? 족이 뭔지 알아?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가 뭔지 알아? 이 세 개의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나는 주기와 족과 비활성 기체가 뭔 줄 안다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다시 주기율표를 가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